이승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번 주 중국 이렇게 보셨을 텐데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 남은 것 같습니까? 홍콩은 끝난 것 같아요. 홍콩 H는. 홍콩은 끝난 것 같다. 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가 뉴스에 팔팔팔 난리칠 때가 실제로 거기서 스위칭했다 그러면, 네. 저는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는 이런 파동이랄까요? 그 수렴되는 파동. 그러니까 하락을 더 공격하는 거는 오히려 중국 정책 당국이 막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제 느낌은 솔직히 다음 타자가 우리나라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타자 공격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보는 시각을 그냥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발을 담가놓고 느껴보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시진핑이 홍위병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교육적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싸다라는 게 그리고 홍콩 H 시장을 계속 들어봐서 우리나라 ELS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책 당국이 빌미를 줬고 저는 그거를 이용하는 헤지펀드들의 그 변동성 전략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쪽을 볼래요. 원달러. 이 원달러가 그냥 이 1170원을 치고 나가서 뭐 1200원까지 가는 속도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홍콩 비슷하게 한 3000 근처까지 한 150에서 200 부러지고 그 다음에는 급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 그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여기서 78,000원을 깨서 직전 그 의미 있는 저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한 3,000원에서 5,000원을 죽여버리면 그동안 그 1월부터 지금까지 산 개인 투자자 중에 털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레버리지를 꼈거나 심리가 역사이클 걸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1월 달부터 삼성전자 하지 말고 KT 하라고 했다면 이제 바꿀게요. 만약에 그런 공격이 나오면 이제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사셔야 됩니다. 그런 공격이 나오면 오히려 그 공격 때 털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버텼는데 뭘 또 던져요. 그 상황이 온다고. 근데 사람은 또 마음이 또 안 그렇죠. 아니 주린이들 중에는요 엮인 분들에서 강제 매각이 되는 분도 계실 거라고. 강제 매각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디데이가 8월 1일부터 15일 사이 이때만 넘기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저 홍콩이나 중국 쪽에 그거 무슨 뭐 텐센트 빠지고 사교육 기업들 뭐 이렇게 완전 옛날 저 랠리 시작하기 전에 위치까지 완전히 왔던데 이걸 어떤 공격의 차원이라기보다도 월가이들도 이번에 좀 당한 거 아닙니까? 마진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저런 식으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빵빵 규제를 때리니까 매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뭐 월가이들도 중국 들어가면서 레버리지는 썼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 얘기도 좀 뭐 나오고 하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보이십니까? 당연히 당했죠. 갑자기 돈나무 의원님 당했고 저는 그게 오히려 홍콩은 끝났구나라는 사인 같고 외국인은 하나를 보지 털릴 애들은 다 털렸으니까. 외국인은 하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약간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이 좀 뭐랄까 싱가포르 쪽이나 중국계 자금을 그 출연받아서 하는 헤지펀드들 이런 외국인들은 지금 신나게 사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아니요. 지금 홍콩 쪽을. 홍콩 쪽을. 이거를 그 ETF 전쟁 시각으로 보시면요. 그냥 확연하게 외국인들 중에서 두 가지로 불을 나누시면 돼요. 외국계 중에 그 중국계 자금으로 구성돼서 프라임 그 브로커 역할을 해서 그쪽이 만든 헤지펀드랑 월가 뭐 모간 스탠리 뭐 이렇게 해서 미국계 자금을 했던
헤지펀드. 이번엔 미국계 쪽으로 해서 중국 길게 봤던 사람들은 많이 털려 나갔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시아 쪽에 그 새롭게 들어간 블랙록 헤드들은 이 판을 오히려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책 당국에 저도 그 정보가 약한데도 여러분들한테 중국 엔터테인먼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같은 완전히 과외 금지나 이게 정책 전략적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대비하고 왜 홍콩을 자꾸 떠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공격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홍콩 H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8,800이면 30% 정도 인덱스가 부러진 겁니다. 고점 대비 홍콩 H는 43%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고점에서는 예, 예. 그런데 이제 예. 제가 평균값으로 좀 평균으로. 근데 그러면 인덱스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인덱스는? 공격은. 예. 근데 전 시간은 3년 더 죽일 거라고 봅니다. 시간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뭘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번 공격을 어떤 차원으로 보냐면 이제는 홍콩 쪽에 금융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계 정부 싱크탱크가 네. 국기업 하나 내세워 갖고 예. HSBC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오히려 저는 그런 시각을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HSBC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HSBC 예, 홍콩상 예. HSBC 홀딩스인데 지금 홍콩은 홍콩 보안법이나 안보법을 해서 홍콩이 사람이나 지역은 잡았어요. 네. 돈줄을 못 잡은 거예요. 돈줄을. 그럼 중국의 전략은 네. 국유기업을 선봉장을 내셔갖고 네. 내세운 다음에 그 국유기업이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국유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진핑 친위대 국유기업이 예. 저는 홍콩의 금융을 잡아야 모든 대출이나 모든 금융이나 모든 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작업 들어간 것 같고 거기에 대주주가 지금 중국 피안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피안보험이 지금 블랙록이 7% 갖고 있고요. 블랙록이. 예. 그다음에 피안보험이 블랙록보다 적었다가 요새 급락 파동 이용해서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싸움이 지금 ETF 전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저기다가 말씀 중에 이거는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듣기로 중국도 지금은 개인 비중이 한 80% 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상하이 지수를 보나 심천을 보나 홍콩 항생이다 항생 H를 보나 고점 대비 30-40% 빨져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안 그래도 홍수에 가뭄에 지진에 무슨 정신없는 판에 장까지 저렇게 빠뜨리면은 저 좀 민심이 동요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은 우리 약간 전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우리 합리적인 아메리카나이즈 된 시각이다. 중국 사고 방식은요. 저는 오히려 그쪽을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시진핑.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바이든이 쳐줘서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외국 가서 한번 헤지펀드 판 전략을 배울 때 이거 한번 잠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올려놓고 뒤에서 폭탄 제조하는데 떨어뜨려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네. 급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락을 시켜요. 급락해서 저가 또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섭동이라는 파동인데 제가 그러니까 바다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포세이돈 신이에요, 제가. 네. 바다를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평평한 바다가 한쪽은 높은 쏟은 데 있고 한쪽은 급락해서 밑바닥이 보이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예. 요번에 사교육 금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외국인도 나눠서 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인도 나눠서 보시죠. 중국인도. 예.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에 중국인 중에 이제 고위층 자녀들에서 옛날 보면 우리나라 오렌지족이라고 표현할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조단위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고는 미국인이에요.
네, 네, 네. 아버지는 뭐 당 서기장 뭐 이렇게 되는데 자식들은 뭐 호주나 요새 캐나다나 비자 안 나왔을 깜깜하겠네. 예. 그래갖고 외국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친구 사귀고 해서 다른 그 인맥에서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빠 권력 믿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게 공유 경제를 다 잡은 겁니다. 근데 토종 시진핑의 뭐랄까요. 그분이 하방을 당한 다음에 그동안 겪었던 그 자서전을 보시면요. 네. 이분은 전통적인 간단히 해서 로얄 패밀리의 아버님이 모택동 그 시절에 뭐 상당히 그렇지만 하방을 당했다는 얘기는 토굴에서 살았어요. 갑자기 최고층의 뭐라 그럴까요? 로얄 팰리스에 살다가 귀양 가갖고 젊은 나이에 하방 토굴에서 어린 시절 가서 스스로 공산당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딱 보면 저 노란 머리 속에 있는 애들한테 중국을 맡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들 거고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뿌리를 여기서 잡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갖다 얘기해서 공유 경제라든지 네. 인터넷이라든지 또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으면 나중에 권력이 그 사람들 민간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중국 고유의 공산당의 사고나 이런 게 훼손될 수 있는 핵심 통치 전략을 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네. 요번에 디지추싱 딱 건드리는 게 그리고 사교육 그러면서 반대로는 이제 다 떠나라 이걸 동시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판 흔들기를 만들어 갖고 예. 떨어진 쪽은 갖다 얘기해서 이제 이럴 때 저는 엄브레라 펀드나 다른 우리나라 보면 기타 펀드나 이런 걸 만들어가 사모펀드나 예. 그거를 지금 죽을 겁니다. 지금 이제 급락한 거를 쫙 주워갖고 그거를 나중에 자기네들의 토종 국유기업이나 어디다가 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같이 부러지는 게 이제 월가 쪽이나 모간스탠이나 뭐 이런 쪽 그리고 지금 디디추싱이 상장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조직해서 이제 상장시킨 세력들이 다 월가 쪽 애들이 많거든요. 네. 디디추싱도 주주 구성 보면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하지 말라는 걸 7월 1일 전에 30 기습했겠어요. 잘못하면 다 막힐 것 같으니까 하더라도 지금 현찰을 빼내는 방법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죽 급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은 3년 이상 지속된다. 계속 금융을 지배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 징후를 어떻게 보려면 다시 엔트를 상장시키는 네. 뭐 징후를 그렇게 봐요. 아니면 엔트를 상장시키거나 홍콩 달러 패거제를 디지털 위안화 뭐 방식으로 뭔가 정부 정책 당국에서 뭔가 시도를 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그래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뭔가 통제를 홍콩을 중심으로 샘플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3년 잡는 이유는 3년이 2024년 아닙니까? 지금부터 3년 후가. 네. 2024년. 예. 그러면 미국 이제 다시 또 트럼프 나오나 그거고. 예,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총통 선거요. 예. 지금 중국이 가장 총력은 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할 겁니다. 네. 그거에 반대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다른 데 노이즈를 주고 그게 북한도 그 카드를 쓸 것 같아서 제가 틈새 전략으로 이제는 오히려 북방을 봐라라고 자꾸 떠드는 것도 요 틈새에 롱숏이 이걸 그냥 롱숏 전략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뭐 대만을 뭐 군사적으로 하는데 걔네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최대의 2024년에 그 정권을 교체하거나 돈으로 해서 안 되면 그 외 카드를 쓰지. 네. 지금은 3년 동안은 총력을 다해서 네. 내부 강화. 예.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 홍콩을 저는 금융권을 뭔가 이제는 그래서 제가 피항보험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다가 언제 V자를 터닝하나 그거를 변곡점으로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그런 건
그리고 헝다그룹 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헝다그룹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게 터지면요. 중국 부동산의 민간 터지는 고름이 네. 이게 어마무시하게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헝다그룹이 예를 들어 완전히 뽀개진다는 거는 거의 리만급 아닙니까? 예, 리만급. 네. 그러니까 중국을 볼 때는요. 네. 그럼 일단 우리 그러니까 보리여분 같은 거 거래 정지시키잖아요. 보리여분이 이제 그 태양광 문제 신장에서 제가 전에 보리여분 설명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전략은 거래 정지시켜요. 이유 묻지만 그냥 정지시켜요. 그러면 헝다그룹도 문제되면요. 요거를 그냥 정지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파산을 시켜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다른 걸로 해서 운용하게 해요. 마치 그 칭화윤이 비슷하게 해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헝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예. 오히려 헝다를 터지게는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터지게는 안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요번 홍콩 죽이는 게 저는 나중에 이 헝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케줄을 한두 달 동안 요동을 치겠지만 2월 달에 북경 올림픽이니까 대충 한 9월이나 10월 되면 오히려 뭔가 변화의 큰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지수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 중국, 와중에? 예. 이 와중에 SMIC가 급등합니다. SMIC. 예. 반도체 오히려 그동안 죽었다고 했던 SMIC, 네. ZT. GT. 예.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여기 급등했던 섹터는 이게 그 천사 첨단 소재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죽여버리고요. 네. 그동안 죽였던 ZT나 SMIC는 이제는 깎으로 올려버립니다. 여기도. 이 롱숏이 바뀌면서 우리 가기는 시가상이나 홍콩 인덱스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모든 전체 시스템이 다 죽는 것 같은데 내부를 들어보면 여기도 롱숏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전략적으로 가만 보니까 저는 이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북경 올림픽 준비 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계올림픽? 예. 2월 달을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2025년이나 2030년까지의 통치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칠 때 이때는 치고 그다음에 여기를 칭화대나 북경대에 자기 뭐라 그럴까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사상적으로 전염병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저 미국물 들어가 있는 애들은 예. 여기를 완전히 쳐내는 것 같습니다. 쳐내고 그거를 공산당 전통의 토종으로 큰 인맥들한테 그걸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전 3년 정도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통치술의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네. 거기에 이제 판이 이용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또 아시아계 쪽에 이쪽에 정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시아계전 이게 돈 먹는 게임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 계자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한쪽은 죽여버리고 한쪽은 롱하면서 이걸 기회로 잡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는 홍콩 주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건들지 마라. 우리나라만 건들지 마라 지금 그런. 아니 근데 예. 대표님이 중국에 펄펄 날아가는 그 사교육 기업 주식들 이렇게 워닝을 바라신 지가 좀 된 걸로 저도 아는데 결국 이 사단이 왔고 완전히 원위치했어요 보니까 뭐 탈 에듀케이션이니 무슨 뭐 신동방이니 보니까 뭐 꼬물꼬물거리다가 훅 갔다가 그냥 원위치해요 지금. 네. 그런데 그걸 지금도 뭐 또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그것 갖다 또 저가 매수라고 들어가더라고요 또 중국 개인들. 그건 하지 마십시오. 하라 말아야 되는데 거기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그거는 이제 예. 저기 뭐 인대 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동맥을 끊어버렸는데 예. 저기 문제는 뭐냐면 대북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뭐 쏘대가리 어쩌니 온갖 험한 얘기하던 쟤들이 왜 또 갑자기 전화선을 열어요? 그것도 27일 날 딱 날짜 잡아서 열지 않습니까? 뭔 날이었는데 그 날이? 종전 휴전일.
7월 27일. 그러니까 중국이나 공산당에 보면요. 이벤트 드라이브에 뛰어난 애들이에요. 전략 전술에 어느 날에 어느 이슈화를 시키면 예. 최대 효과의 예. 사상적이거나 파장 효과가 예. 상당히 많을 거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공격하려면 도쿄올림픽 이용해서 공격하든지 아니면 7월 27일이 종전 휴전일인데 예. 제가 그 전에 국방주를 다산화를 하는 것도 예. 확률적으로 이때 이용할 거다. 왜냐하면 이때 이용하면 예. 최대 효과로 뭔가 우리 정부의 그 갈증을 딱 선긋겨 있지. 분위기는 나쁘지. 뭐는 나쁘지. 근데 통신선 그쪽에서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벌써 다 가잖아요. 이산가족하고 뭐 물건 주겠다 그러고 막 해서 딱 배 이미 띄운 것 같이 준비를 딱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비료라든지 지금 남해학 조비라고 오늘 조비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올까를 딱 생각하면 얘네들이 벌써 시간을 딱 정해 전략을 딱 짠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스케줄이 6개월 갈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또 소설 하나 써드릴까요? 예? 소설을. 이번 주도 대하 드라마는 이어집니다. 예, 소설 하나 쓰면 북한이 우리한테 떡을 하나 줄 겁니다. 떡을. 우리가 뭘 주지도 않았는데 걔들이 먼저 준다고요? 아니까 갖다 얘기해서 이거를 남녀 관계로 보면 마중물인가? 예, 뭔가 반응을 안 하죠. 지네들 통신사에 있지 통신선으로 뭐 여러 번 뭐 하고 대답은 안 했잖아요. 열었기만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신 좀 달라고. 라든지 내가 뭐가 먹거리가 모자르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종교단체를 모여서 왔다 떨어뜨리고 가라오. 뭔가 이렇게 그런 액션의 실무자적인 행위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또 투자자는 야 이제부터 뭐 또 이제 그럼 벌써 정상회담까지 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언론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쫙 가는데 이 전술이 한 보 갔다 두 보 후퇴하고 한 보 갔다 이런 전술 쓰지 쫙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는 와 했다가 싸그려 싸늘어지고 와 했다 싸늘어지는 이런 파동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와 했다가 싸그라들고 와 예. 했다 싸그라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난티라면 2, 3천원 올랐다가 갑자기 뭔가 부정적인 얘기 나와요. 그럼 그대로 오르는 거 다 토해내요. 그러다가 또 실망해서 또 거기서 손절하 그러면 갑자기 또 속보 보는 거예요. 군강에서 만나자. 뭐 아니면 이산가족 거기서 하자. 그러면 또 놀래갖고 그냥 쫙 이 짓 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쁠 때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에요. 떨어질 때 사고 나쁜 악재 나올 때 뉴스 나오거나 뭐 할 때 사고 호재 나오고 막 해서 흥분할 때 때려버리면 그거 귀신같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금액을 적게 하면서. 결타면은 예. 짭짤하겠네요. 예. 이거는 웬만한 대형주보다 나을 건데 이거는 웬만한 롤러코스터의 그 감각이 있는 분들 아니면 주리 초보자들은 역사이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분들만 해보시고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판을 흔들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이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예. 어떤 테마가 나오거나 북방 테마 나올 때 저는 이 전략을 핵심의 종목만 압축한 다음에 예.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의 시장일 때 밑에서 불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인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요.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예. 그럼 100도 될 때까지는 그냥 평형이잖아요. 예. 그러다 100도 되면 불을 끓잖아요. 그렇죠. 그 인계점이 있죠. 인계점이. 그거를 나스닥의 빵 주식하고 북방의 호재, 북한이 얘기해주는 호재라고 두 가지 컨셉을 딱 집어넣고 요 밑에 불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짓을 우리 북방은 할 거고 연준이는 요 연준이가 이제 미국 시장을 테이프 뭐 한 척 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떨어지면 올라가면서 고점은 높아져요. 근데 가는 종목이 이렇게 압축된다고요. 자들로만. 네. 네. 그러면 밑에 다른 거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우상향이에요. 네, 노상 신고점이래. 뭐 사상 최고치래요. 예. 별 그런데 감동도 없는. 예. 밑에는 썩어간다고요. 이런 장이 왜 나오냐가 이제 이런 로직입니다. 이런 로직.
저기 요동의 저 요가 무슨 요자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어가 아까 섭동은 섭동은 시스템이 전체로 흔들어서 리스크를 만들어 갖고 판을 벌어서 먹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섭이 무슨 한자인가요? 예, 섭동 저도 한자 실력이 안 돼서 모르는데 섭동 그 단어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네. 전체 시스템을 흔든다. 그게 섭동이고. 그 섭동이고 요동은 전체 시스템을 가열한다. 가열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그 원인만 제거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동칠 때의 시장의 그 변화는 이거를 이제 팡 주식이라고 표현하면 나스닥이라고 표현하면 외부 그러니까 찬물을 갑자기 확 부었다. 그럼 금리 인상하거나 테이퍼링 뭐는 예. 바로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예. 요러거나 예. 아니면 종목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 아마존이 대형 호재 났거나 무졌는데 갑자기 고점에서 10%확 빠지는 거예요. 전에 엔비디아 같이. 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그래? 이유 없어요. 기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 하나만 아니라 두세 개가 막 해서 군집 현상이 나올 때 그럼 벌써 그거는 파생에 이거를 쇼 걸고 뒤에 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 알고리즘이 가동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신고가인데 이게 언제 부러지냐 개념은 전 요동 개념으로 봅니다. 불가열된 테이퍼링 이게 생각대로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니면 구성원이 더 이상 뭐 이만한 호재가 없는데 갑자기 숏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V자가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뭐 3%에 돌리면 괜찮은데 고점에서 한 15에서 20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900불에서 뭐 700불까지 그냥 빠졌다가 쭉 빠지니까 500불 가듯이 A, B, C에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올 때가 저는 솔직히 우리 시장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이거 A 파동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 A 파동 나왔고요. 엔비디아 나왔고 이번에 아마존이 시작하는 것 같고. 예. 아직까지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로 나와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10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늦는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이게 내 아들이 실적 발표도 한날 동시에 다 해줬더만요. 우르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기초 자산을 뒤에 폭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 떨어뜨리면 뒤에 폭탄은 30에서 50을 먹게끔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보면 이게 얘네들도 손해인데 근데 뒤에 합성된 거는 플러스 이 시스템이 제가 연초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구조가 된 것 같으니까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해드렸거든요. 애플카 그때도 그것도 구조화 작품이거든요. 예.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매도할 때는 언론을 이용합니다. 들어와 하면서 호재 탁 터트려주고 막 하면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아마존이 이렇게 부러질 때 예. 저는 이제 삼성전자 레스고 우리 장 이제 갑니다라고 떠들게요. 이거면 인지가 안 되잖아요. 아니 미국 시장 IT나 이게 부러지는데 그러면 이때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머징으로 나오는 거야. 돈이 이제 이머징이 돼.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는 숏이야. 그러면서 확인되면서 여기가 1년 조정할 때 우리 이제 이머징의 대장인 우리 한국이 이제 선도주가 되면서 그냥 쫙 뽑는 그때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차 군단 가고 IT 부품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 바닥에 어널리스트 보는 게 이제 금년 10월이나 내년 연초에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되나 들여다볼래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뭐든지 미국으로 들어가자 에너지 아닙니까? 뭐든지 미국 주식 보면 야, 우리는 왜 이러냐. 이게 언제 스위칭 되냐가 저는 8월, 9월 같아요. 야, 그러면 동학개미에 엄청난 승리가 되겠는데요. 그 시나리오라면. 그거 건드면 승리입니다. 그럼 나는 한 6, 700 간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면. 먼저 던지게 안 만들고 여기서 그냥 끌어올린다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환류해갖고. 가들이 그냥 순순히 먹여준다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요새 옵션 양매수를 노상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외국인들? 제가요. 몰라서. 예, 담가 보는 거예요. 담가 봐서. 담가 보고. 예, 느낌을 보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느낌이 안 와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옵션 양매수 해보시면 이게 풋에서 대박 날 때인데 죽어요. 그러니까. 콜에서 대박 날 때 또 죽어요. 그러니까. 큰 게임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도 부러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준비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봐줘갖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7개월 동안 너무 빠져갖고 위치가 이게 보려면 삼성전자가 85,000에 9만원이면 지금 공격하기 딱 좋아요. 이게 삼성전자 한 10,000원 정도 빼버리고 현재 한 50원 정도 튀어 오르게 만들어버리고 네. 그러면 이 판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구조화 상품이 큰 수익이 나요. 양빵을 먹을 수가 있는 작업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양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북방 재료 나온 게 저는 구군이 살렸다는 느낌도 혹 솔직히 들고 왜냐하면 이게 그 대화하거나 어떻든 간에 컨트리 리스크를 일단 무마시킬 수 있으니까 환율 부분에서 급등하는 거를 두 가지가 컨트리 대화하고 뭐하고 이렇게 국제적 이벤트 만들면 일단 환율 부분에서의 그 1,200원 가고 이런 것들을 무마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국은행이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한 번만 딱 해줘도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있어서 이거를 공격하는 설계자 애들이 있다 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CIO라도 야 한국은 운 좋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위치가 너무 나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뿌리트려면 네이버 깎아 뿌려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뿌려트려봤자 치수 변동수 얼마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을 뿌려트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이런 LG와 이런 중심을 뿌려트. 우리나라 갖다 얘기해서 기간 산업에 관련된 석유화의 대장주, 자동차의 대장주, IT의 대장주 이거를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 10%를 뿌려트려야 돼요. 근데 현대차를 22만 원, 22만 원에서 20만 원 붕괴시키는 파동? 이게 30만 원이면 쉽게 부러뜨려 버리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쉬울까? 오히려 반대 세력한테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얘네도 그럼 쟤네도 엎어갖고 오히려 그러면 지네들이 쏙 커버링하는 상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ETF 전쟁인데 여기서 ETF를 갖고 저거를 어디서 구조화시킬 때 협조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나 공격하니까 팔로미 하면 너도 할래. 그래서 규모가 금융복합체에서 자판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난 반대.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위치이니까.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뭘 점검하려면 환율. 이게 1,160원까지는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꾸 윗골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1,140원을 깨고 내려가면 저는 쟤네들 우리 공격 못한다. 그렇게.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 상방이 뚫리는 가격은 삼성전자 8만 원, 선물 435고 하방이 밑으로 가는 거는 저는 이번 5월 13일 날 저점이 415입니다. 네네. 지금 10포인트 조금 남아, 10%대 하면 요거 깨면 3,100을 깨면 그 다음이 이제 3월달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건 3,000을 깬다고요. 근데 요번에, 여기 갖고 왔는데, 진짜 공격을 하려면요. 5월 13일 날 그 삼성전자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하루에. 5월 10일, 12, 13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저렇게 때렸다고요? 예, 900, 1,400만, 900만 주. 지금도 때리거든요. 예. 근데 200만 주 따는하고 이거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나올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5월 13일 그림입니다. 5월 13일. 예. 네. 요게 78,400원, 예. 86,000원에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예. 이때 이제 대만 갖고 놀랬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깎으로
그 다음 파동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으흠. 선물이 이때가 414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의 파동을 보십시오. 이게 홍콩 뭐 이렇게 막 급락하는데 이게 삼성전자 200만 주씩 때립니다. 이거 갖고는 붕괴 안 돼요. 이거 이에너지 갖고는 안 되고. 아니면 팔만큼 팔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숨어서 그건 아닌데 저는 규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규합이 안 된다. 예. 이게 동조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회를 쳐먹고 싶은데. 예.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그냥 네이키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네. 때리면 뒤에 합성을 하면 거래 상대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안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게 형성 안 되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월 13일인데 지금입니다. 어때요? 삼성전자는 보시면.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치는 종합주가 지수보다 지금 보면 3,100 수준 아래에서 지금 후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번 7월 9일 요때 이제 환율 올라가서 이거 공격할 것 같은데 요번에 막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공격한 겁니다. 오늘 423과 425. 그러면 다음 주 월화수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급락했어요. 근데 아침에 시가가 저가면서 삼성 땡겨버려요. 그럼 우리는 공격 없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이게 5월 13일 총량입니다. 12월 7일이라면 작년 12월 7일? 아니, 그러니까 작년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바꾼 기준점입니다. 매수해서 매도로. 예.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누계해갖고, 예. 지금 현재 외국인이 19조를 때린 거예요. 삼성전자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35조를 사주셨어요. 네. 5월 13일까지 29조거든요. 예. 35조. 그리고 외국인들은 15조에서 19조. 연기금은 뭐 이제 더 늘지는 않아요. 9조에서 11조. 그러니까 대충 이 흐름을 보면, 네. 외국인이 여기서 10조를 더 때리면 이건 부러지는데 그게 규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때릴 때 숨어 있는 삼성전자를 때려야 되거든요. 예. 뭐 EM에서 때리든지 EW에서 때리든지 다 MSCI의 그 코스피 200이나 TR로 해서 때리든지 뭐 이런 걸로 때리거든요. 네. 그런 게 규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상징적인 직관을 준다고 봅니다. 20개에 이게 5월 13일 종가입니다. 예. 옆에 게 7월 29일 종가예요. 예. 자, 빨간색만 친 게 5월 13일 대비보다 오른 것만입니다. 다른 건 다 빠져요. 저 20개 중에 오른 거는 5개밖에 없고 나머지 재 빠졌다. 5월 13일부터. 근데 요게 인덱스가 4%거든요. 네.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기아는 인덱스만큼 움직였고요. 예. 그 다음에 네이버 이게 30%.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만 드신 분이 그냥 초과 수익을 준 거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 상위 이 바스켓은 그냥 참 뭐랄까 녹아났다고 표현을 하죠. 크게 손해가 아니고 녹아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기가. 근데 그 계기가 저는 8월 그냥 15일을 디데이를 잡겠습니다. 제가 소설이 그냥 8월 15일 날.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북한에서 이제 만나자. 그래서 종전선언 분위기가 비슷한 회담이 뭐 사다회담이든지 뭐가든지 뭐 이거를 판문점에서 하는지 뭐 이제 북한 쇼에 이제 우리가 노는 북한 쇼에 국민들이나 시장이 그렇게 휘둘릴까요?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근데 그래도 뭐 돈 된다 쪽으로 뭐 엮으려면 또 그게 재료가 되나요? 이게 참 주식 시장이라는 게 묘한 게요. 지금 예.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다. 예, 그러면 선도제 뭐가 세력이 딱 가면요. 또 혹시 뭐 특사 얘기는요? 지금 채팅방에도 얼핏 나오는데 특사 얘기는 없을까요? 지금 특사를 종전으로 커버되지 않습니까? 종전으로 커버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8.15가 우리가 노상 떠드는 게 그 이재용 부회장 특사 사면. 27일부터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면 단어를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7일부터 북방으로 바뀐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그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선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뻘겋게 만든다고요. 포모 현상 만들게. 메타버스 치고 나가듯이. 아무것도 없는데 메타버스 치고 나가서 그러면 군집 현상이 와 가듯이. 근데 북방은 학습이 있어요. 학습. 무서운 학습. 2018년, 그때에 저 7,000원 하던 아난티가 3만 원까지 가고, 저 4만 원 하던 현대 엘리베이터가 13만 원까지 가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의 이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자금도 집행이 가능해요. 집행? 예. 제가 그쪽을 이렇게 되면요. 예. 어떤 면에서는 수소 경제를 제가 또 북방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수소 경제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조선기관, 석유화학기관, 자동차 이런 것들. 2차 전지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전체 우리 국가의 기관 산업을 못 살려요. 그냥 몇 개 그룹에만 형성되는데 수소 경제는 이건 북한을 건드려 버릴 수 있어요. 북한을 물류, 그다음에 전력 수급, 지금 탈원전 갖고 마이너스 부분을 정치적으로 수소 에너지 인프라로 이것도 이런 통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오죽하면 수소 연맹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수소 연맹에 그룹 참여하는 게 보시면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그 한화, 그리고 한국가스 이게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리고 또 이 그림을 갖고 왔나? 저는 이 수소 경제가 저는 통치 전략, 우리나라의 중국 시진핑은 지금 홍위병 전략이나 이제 체제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수소 밸류체인으로 통치 전략이 갈 것 같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보시면 현대, SK, 포스코,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앞자리가 왜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수소로 바뀌고 밸류체인이 바뀌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내에 또 왜 부서들이 그렇게 형성되고 핵심 부서가 딱 수소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2차 간부 밑에. 이런 게 왜 나올까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수소 인프라가 이게 어떠면은 그러니까 지하와 수소 트랩. 그러니까 승용차는 배터리 갖고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네. 그런데 기차, 트럭, 뭔가 조선 이런 건 배터리 갖고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수소가 들어가고요. 또 수소는 이미 또 우리나라가 카타르 에너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부생 수소로 나와갖고 이거를 산업구조. 그래서 여기가 그 부산, 울산, 포항 산업망을 구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 통치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SOC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저는 그냥 단순한 에너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이제 내년도에 큰 이벤트 있는 거 대선 말고 또 있습니다. 뭐죠? 6월 달에 지방선거. 예. 그럼 지역의 장들을 이제 다시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2022년도에 3월 달에 대선, 6월 달에 지방선거, 그리고 2월 달에는 북경 올림픽, 그리고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아시아도 아시안 게임? 게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가 이벤트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헤지 펀드들은요. 이벤트를 겨냥해서 거기에 산업 구조와 연관된 뭔가 요거는 폭탄 만들자. 요거는 뭔가 한번 게임 하자는 상품을 디자인해서 그 D- 몇 개월 전까지 벌써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그러고 보니 또 미국 중간 선거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화살이 나왔고 중국도 나는 이 전략을 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수소와 인프라와 연결된 정책이 저는 이 창발 현상을 만들지 않을까. 무슨 현상요? 창발. 창발. 그러니까 처음은 미세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확
그냥 그러니까 에너지가 확 피는 그런 현상이 창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야, 그 진짜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욥기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예. 창발. 예. 그 현상이 저는 내년도 이벤트를 겨냥해서 작업 그러면 그 전에 요동을 치거나 섭동을 합니다. 박살내거나 막 흔들어요.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이. 그렇겠죠. 예. 지금 벌써 대만 다음에 이제 홍콩 나오고 지금 동남아시아 잘 안 보시죠? 말레이시아 박살을 냅니다. 제가 그 블랙록 이렇게 해서 자원자 저 동남아 공격하는 거다. 예. 거기도 박살을 내요. 그 박살이 일본 박살 내는 거예요. 일본 자금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살 낸 다음에 그 박살 낸 거를 누가 걷어가는가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블랙록의 아메리칸 자금이 아니라 블랙록의 중국계 자금. 그게 디자인된 거. 이 싸움. 그러니까 ETF 전쟁을 자꾸 얘기하는 게 지금 세계 전쟁이 옛날엔 촉구하는데 지금 벌써 붙은 겁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총소리만 안 날 뿐이지. 예.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이너스 되는 쪽에 내가 걸리면요. 이거는 거덜을 내고 소멸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내 거를 다른 사람들이 대체를 시켜버려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또 무서운 거는 점점 진짜 이게 주식바닥이 제가 보면 메타버스 그 세상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이게 순환주기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봄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네. 가을 오면 겨울 온다. 예. 지금 세상은 동시대에 같이 있어요. 여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지금 이 주식시장이나 이 ETF 전쟁이나 전 세계 이렇게 딱 자산을 들여다보면 예. 이게 완전히 메타버스 세상 같아요. 여기만 조금만 보면 이게 겨울 혹한이고 여기로 살짝 이동하면 와우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저는 ETF 기계 군단들의 알고리즘이 방정식 수없이 많은 방정식이 계속 돌아서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시장에 똑똑하신 분들 어나리스트 제 그 후배 리서치 센터 네. 야 해석 좀 하지 마. 맞습니다. 예. 천재도 해석도 신도 몰라. 예. 지가 공식을 놓고 지가 이게 어떻게 방식이 되는지는 기계군단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히면 일로 가고 모르면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대충 방향성만 알지 중간에 어떻게 갈지는 구조가 된 상품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 예측하려면 미사일 쏘는 그 오차를 그 한계를 따라가는 스커드 미사일 같이 그 오차 없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번에 어디서 봤더라 제가 그 태풍 인파 그 상하이 덮친 뭔 놈의 태풍 경로가 그래요. 이래갖고 대만 쪽으로 가다가 걔가 90도 꺾어서 상하이 쪽으로 올라가대요. 뭐 그런 세상도 왔는데 그러면은 참 시장이 메타버스의 세상처럼 됐다. 근데 오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뭐 중국 때문에 어수선하고 뭐 살짝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뭐 이런 연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이 그래도 좀 흔들린 와중에 그래요. KT는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이성적 효과인지. 그런데 KT는 괜찮은데 SK텔레콤은 왜 빠집니까?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것도 팔로우 더 맨 하면 됩니다. 팔로우 더 맨.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떤 데다 이건 파시고 이거는 사세요라는 게 제가 오프 더 레코지만 팔로우 더 맨 전략이에요. 얘가 사주고 얘가 팔아서 그래요. 얘는 누구고 쟤는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갖다 조단이 움직이는 그 헤드들이죠. 헤드들. 그 영향력이 큰 애들. 네. 걔네들이 이거를 요번에는 깎아 게임즈 제가 둘 다 때릴 겁니다. 이것도 그거 펀드 속에 숨어서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제가 2차 전지 지금 급등하는데 때리라고 그럽니다. 이제 때릴 거니까 때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ETF를 숨어서 때려요. 삼성전자 숨겨서 때리는 방법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의 최대 악재는 그 종목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줄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K 무슨 BBIG 뉴딜 무슨 전기차 뉴딜 19일날 상장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합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는 롱, 하나는 숏을 파생 상품과 주식을 같이 연결. 지금 주식 외에는 안 됐었는데 네. 19일부터는 선물하고 엮을 수가 있어요. 네. 그 BBIG도 그렇고. 그럼 BBIG의 1, 2등이 카카오고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음 타자는 텐센트 연결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는 홍색 경보라고 표현할게요. 홍색 경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말썽나서 뭐 이렇게 난리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이 텐센트 공격 같아요. 그럼 텐센트가 우리나라 어마무시하게 투자했거든요. 그럼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텐센트가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예. 왜냐면 텐센트가 마인 상태 되면 옛날에 제가 아난티를 구글링 하다가 그 민생그룹이 우리는 아난티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중국 정부가 파산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난티 엑스트 그때는 시장이 완전히 그냥 판문점에서 막 그냥 금강사가 통일 바로 될 것 같은 분위기 때 그때 대주주가 파산이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 파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담보 잡은 사람이 이거부터 때려버리죠, 한국 거. 그래서 그대로 때려갖고 없었습니다, 그거. 그러면서 3만 원이 박살이 나서 7천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마인 다음이 저는 텐센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상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도 있지만 음악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문화. 예, 그리고 맞아요. 공산당은 그걸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럼 텐센트 뮤직이 있잖아요. 네. 또 게임도 중요해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옐로우 사상을 중화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과 연결된 비즈니스 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 비즈니스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게 또 3년 이상을 갈 텐데 2013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관련된 종목도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지분 갖고 있는 나중에 마인 같은 에너지가 나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은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말도 안 되는 것도 해요. 네. 마인 사태 이거 우리가 아면 서구적 사고는 저게 말이 됩니까? 뭐 중국이 중국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다음 리스크가 음원 교육 그다음에 음원 게임 엔터 같아요. 그럼 그쪽에서 우리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 툴 갖고 있는 기업 빨리 추출 홍색 경보 엑스트 일단 그리고 나중에 보자. 그냥 잘 살아남는지 아니면 진짜 똑같은 디디추싱 패턴 같이 가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러면 그거 줄어드는 것만큼 반대 급부가 나와요. 예. 전 그게 KT라고 봅니다. KT고 한국전력이고 한국가스고 지금 시장이 최악의 경우라면 오히려 경기 방어주나 공기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부 여러분들 그래프 보지 마시고 미우시더라도 각 통신 정보통신부 국토 사이트 가서 보도 자료 좀 보시고 그 사람들이 사무관들이 계속 올리는 첨부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방향성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예. 중국도 만들면 중국 인민 간보를 읽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예고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애들이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전두환 시절로 이게 벌써 연초에 나온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올 것 같냐? 저는 음원, 게임, 엔터도 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류하면은 우리가 막 그쪽에서 이제 기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일단은 중국 정부의 방향성, 죽이는 방향성이니까 교육, 일단 통치술로. 그래서 그거는 북경올림픽이 성공하면 그때쯤은 이제 또 시진핑이 또 한국 한번 오면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10월 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G20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를 딱 보면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게 선거 개입을 할 거라고 보니까 어떤 파워로 어떤 에너지를 줘서 선거 개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이번에 ZTE가 올라가는 거 보고 통신이다, 5G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맨 처음에는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 갖다 해서 뭐 멀미약, 그다음에 결핵, 후진국 이게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 먹는 거 갖고는 일관성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통신 설비, 전력 설비, 그다음에 석탄을 끌고 와서 뭔가 어떤 에너지, 그래서 먹고 살 비즈니스를 갖다 얘기해서 비즈니스 툴로 만들어 갖고 자유특구 만들어 갖고 같이 하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가는 이원체제로 되고 사람들 물리는 뚫려버리는 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수소경제 인프라 같아요. 수소경제 인프라. 그러니까 이게 원산, 개성 몇 가지만 딱딱딱 해갖고 이런 구도가 이게 지금은 저는 그냥 소설입니다. 예. 근데 이 시나리오가 동태적으로 추적해보자고요. 그 핵심 되는 종목. KT? 그러면 민간 기업의 주주인 건 안 해요. 네. 여기서. 그래서 제가 KT를 선택하고 SK텔레콤이나 NGU 플러스는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또 공기업, 한국전력. 그러니까 마치 이게 보이지 않게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나 인프라 시스템을 만드는. 저는 이것도 지금 권력자분들 중에 친중파 색깔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대로 정책 위반들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글로 따라가는 수밖에. 그래서 그 관련된 전략들을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이게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이제 건드려요. 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저는 직관적으로 현대차 이제 보시면 수소 연료 전지. 예. 이제 전기 그 배터리 말고 이제 수소자 붙은 연료 전지. 예. 요 단어를 이제 현대모비스가 살아나는 하나의 모멘텀이 끌게가 되는 한번 봐주시고요. 현대로템은 뭐 수소 인프라 트램 뭐 이런 거고 앞으로 이것도 3년 안에 저는 분명히 그 정의선 거버넌스로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지 한번 볼 거고요. 현대거울로비스는 조선물류, 수소물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현대차가 2030년까지 이게 국가와 정부와 여기에 이제 포스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어디 있나? 수소인프라. 이 수소연맹이 현대차하고 포스코가 이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미락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비즈니스 툴을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은 깔린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정책과 사람이 어떻게 깔리냐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결정할 것 같고, 대선하고. 대충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는 가닥은 나왔는데 이래저래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의 반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거고 속도를 줄 거고 경로의 의존성을 줄 거고 또 경로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대표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는데 8월 15일이 다음 7월 27일 다음으로 8월 15일이 짚어진다 하셨는데 8월 만기일이 보니까 12일이거든요. 예. 이분도 그냥 이번 8월 만기일도 그냥 덤덤하게 괜히 그냥 뭐 저기 뭐 콜풋 다 사고 계신 거 다 그냥 꽉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난 양매도 어디 쪽에서 한번 나올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그냥 양매수 금액을 적게 예. 그러고 제가 확 기대하는 거는 9월물이나 12월물. 예, 그때는 전 12월물은 상방으로 어마무시하게 클 것 같아요. 12월은 예. 내년 또 대선도 있고 그 타이밍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계속 추적해 갖고 여기서 이제 수익증이 아까 같이 나오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수의 상방은요. 네. 삼성전자, SK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저는 이 지금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제가 14만 원대 무조건 때려라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이제는 사십시오. 여기서 떨어져 봤자 뭐 7% 10%입니다. 그리고 큰 작업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래 놓고 한 6개월 동안 잠자는 겁니다,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배당 받게 열어보면 오히려 그때 그쪽 세상이 확 열리는지,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우리나라도 진짜 하늘길이 열리는지. 예. 그들 12월물 갖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9월물 정도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연준이도 이제 다 교통 뭐 이제 뭐 노이즈도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때쯤에 또 하나 바라는 거는 네. 델타 백신 모든 게 다 해서 좀 백신 여건에서 이제는 좀 그냥 같이 가자. 위드 코로나 세상으로. 코로나. 예. 그 세상으로 가서 이제 자영업자도 이제 좀 살고 막 이런 에너지들이 나왔으면 그러면 그때쯤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관산업 중심 종목들이 그때 가지 않겠나. 그전에는 그냥 이상한 종목들 그냥 지금 보시면 급등 종목들 보면 무슨 이상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거 진짜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급등하니까 뭐 저공동 가지고 이렇게 실전 매매는 해보지만 불안해요. 어떤 거는 뭐 종이장사 같은 머니게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려는 거를 확인하는 게 저는 8월 달 같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8월 달 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전차 군단이 가야 간다.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을 8월 15일을 디데이 잡고 그래서 계속 이제 파생 양매수로 가보면 합성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거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상 얘기해요. 발을 담가놓고 물살 세게 하다 보면 나는 마음은 이쪽인데 물살 세게 하면 물살 세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구조가 8월 중순 안에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가장 또 걱정했던 건 환율 튀는 것 같이 이제 미국 셧다운을 가장 걱정했거든요. 그걸 걱정을 하셨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나오는 걸 이렇게 미국들 이렇게 톤 보니까 셧다운 시키지는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이제 괜히 장 빠지니까 뭐 찾다 보니까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무슨 뭐 2011 같은 상황이 다시 오리라고도 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또 우리 대표님 2주 만에 모셔가지고 장이 이렇게 한 가운데에도 의외로 또 우리 이승조 대표님은 이 가운데서 기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말씀하시네요. 양방 매수랍니다. 모르시겠답니다. 그래서 콜도 사고 풋도 사놓고 있는. 예. 그러니까 척후병을 내보내는 거죠. 이게 척풍경 전략이거든요. 옛날에 그 서울시장 외환시장에서 아주 큰 손으로 알려져 있던 시중은행 모 딜러가 후배들이 막 전화하고 메신저로 물을 거 아니에요. 형 오늘 뭐 어느 쪽이에요? 이러면은 있어봐 이러고 나서는 그때 뭐 비도파 10전일 때 여도 1억불 여기도 1억불 깔아놓고 먼저 뚫리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게 뭔가 분수이고 전망이고 필요 없이 갖다 대놓보고 그냥 오파가 먼저 뚫리면 야 오늘 사자가 매수가 세네 하면서 같이 그냥 매수로 달라붙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파생해서 그 물살의 세기에 흐름대로 가지 머리가 하면요 옵션 매면 망해요. 머리로 하면 망해요. 그냥 뭐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아유.